반갑습니다. 저는 부일교당 출신 조일곤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 따라서 교당 처음 갔고요. 그리고 어린이 법회까지 다니다가 그 이후로는 제가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이제 캐나다에서 한 6년 정도의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유년 시절 보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대학을 다른 전공으로 원불교 학과가 아니라 이제 영문과 행정학과 복수전공 해가지고 졸업을 한 이후에 이제 또 무역계통 쪽 회사 일을 하다가 서원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일단 궁극적으로 제가 서원을 하게 된 계기는요, 이제 주위에서 만류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반대도 많이 하고 이제 주위 친구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은 좋아하셨는데 이제 친구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분명히 못한다고 뛰쳐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끝끝내 이렇게까지 서원을 하게 된 이유는요, 이제 제가 거의 좀 경험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단 제가 직접 겪어보고 부딪혀보고 그 속에서 많은 걸 느끼는 타입이기 때문에 많은 것도 해보고 느껴본 결과 좀 제가 허상을 많이 쫓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물론 뭐 보여지는 게 좋고 뭐 좋은 차, 좋은 옷, 뭐 좋은 음식, 뭐 그리고 되게 사람들이 봤을 때 화려해 보이는 그런 걸 했을 때 물론 기분도 좋고 좀 뭔가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남들에게 과시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허상이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계속 그런 와중에도 또 인연이 닿아서 이제 할아버지 분 중에 이제 언론에 계시는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저한테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출가해라 이러거나 하면서 진짜 너는 평생 후회 안 하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참된 삶을 살아봐라. 그래서 마침 또 그런 말씀도 떠올랐고 그런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제 서원에 대한 결심을 굳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불교인이 되기로 마음 먹고 들어온 이 시점에서 제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하면 계획은 이제 열심히 일단은 원불교 교리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제 삶 자체가 좀 변화함으로써 남들에게 좀 진정으로 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변화가 가능하구나.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더라도 먼저 저에게 와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와서 원불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러운 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북인천교당 출신 김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북인천 교당에 다니셨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교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나서였어요. 그 전에는 교회도 다녀봤었고 불교에도 심취를 했었고요. 그 이유가 제가 진리가 무엇인지 갈망하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교당에 다녀보자고 하셨을 때는 너무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교당이 편안하고 좀 괜찮은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안 다니겠다고 하다가 다시 교당에 다니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교당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일반인과 다르게
부지런하고 성실하면서도 다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들 이 마음 속에 뭔가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전을 읽어봤는데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뭔가를 할 때 일어나는 정신적인 작용들이 교전에 다 나와 있었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모든 이 생명들이라는 것이 다 나서 없어지고 하는 과정들이 다 교전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틀린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전을 보면서 원불교는 허점이 없다. 다른 데서 본 것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속 다녀보다가 그래도 이 원불교 생활과 저의 생활과는 달랐는데, 저의 생활은 제가 교사를 했었거든요. 중학교 교사로 1년간 근무를 했는데 도저히 제 마음속에 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를 가르치고 보듬어 준다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내가 변화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디서 올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리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사에서는 내가 도저히 보람을 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교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방황을 했어요. 이사도 많이 다니고 혼자서 밥을 먹고 자취를 하고 그랬었죠.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삶이 다 다르지가 않다. 그리고 어떻게 사는가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달렸다는 뜻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하면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이 교전에 되어 있는 대로, 그 진리대로 산다면 틀림이 없다. 그걸 믿고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상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상사님께서 저를 한번 여기서 생활해보고 학교를 다녀보라고, 그래서 출가를 하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출가를 하고 학교에 들어오니까 참 제가 이 회상에 들어왔다는 게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감사하고, 이 제가 누리고 있는 은혜들을 보온할 방법이 출가해서 전무 출신으로 사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무 출신이 된다면 힘이 있고, 일단은 제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변화를 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있는 힘을 나누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강남교당 청년에 다니고 있는 윤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원불교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저희 부모님의 덕이 큰데요. 거의 모태신앙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원불교를 다녔고, 제가 태생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어렸을 때 미국에 있었는데,
LA 교당에서부터 뭐 샌프란시스코 교당까지 해가지고 지금 강남 교당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태 신앙이다 보니까 이 원불교라는 것이 사실 저에게는 삶의 일부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것을 떼어놓고는 제 삶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고, 또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것은 사회생활 하거나 사람들 만나거나 할 때 항상 제 마음이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뭔가 감정에 휘말리거나 휩쓸리거나 어떤 그런 점을 막아주는 어떤 보호막을 해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교당을 오래 다니게 되었는데 교당을 다니고 나니까 이 교당에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지금 교당이 제 마음의 집 같은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원불교와 인연을 맺은 것을 너무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제가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라는 것에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당을 다니면서 사실 어린 시절부터 다녀가지고 좀 몸에 배인 거는 있는데 조금 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때가 아마 20대 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 마음을 울렸던 법문 말씀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있는데 지금 제일 제가 좋아하는 법문은 솔성요론 중에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을 것이요 라는 그 법문을 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좀 신조로 삼고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정의는 죽기로서 행하고 불의는 죽기로서 아니할 것이요 라는 이제 법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제 삶에 좀 신조로 삼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거나 무언가를 생각을 할 때 항상 이것이 정의인가 혹은 불의인가 라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젊은 나이지만 그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내 마음을 챙겨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 나이는 80년생이고요. 올해로 36살이고 현재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을 통해 원불교 교법의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더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교전을 그냥 읽는 것보다 내가 직접 경험한 행복, 슬픔, 성공, 실패를 통해서 제 마음을 바라보는 마음 상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동생과 대화 도중 의견 대립이 생길 때에도 예전에는 제 주장만 무조건 내세워 내가 언니니까 내 것이 옳아, 내 말이 맞아 라고 주장했다면 지금은 상대방의 상황이나 의견을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저의 행동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시간에 알아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는 식사할 때, 자기 전에, 심지어 TV를 보고 있을 때에도 원불교 교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 저는 의미도 모른 채 그냥 듣기만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제 마음 어딘가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원불교 교법을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터득해 나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크면 원불교 교무님이 되어라. 일요일에는 무조건 교당에 나가라. 책보다 원불교 교전을 읽어라는 말씀을 정말 지겹도록 자주 하셨어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강요받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마음 공부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25살 때 잠시 일본에서 살게 되었는데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음도 외롭고 생활에 지쳐 있었을 때 아버지께서 다른 건 안 가져가도 이것만은 꼭 가지고 가라고 주신 원불교 교전의 첫 장을 피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참 놀랍게도 너무 좋은 겁니다. 교전 읽는 것이. 그냥 좋은 겁니다. 마음이. 밤새 교전을 읽고 좋은 글귀에 줄을 쳐가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불교가 싫었던 것이 아니라 강요받는 그 마음이 싫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마음 공부의 시작입니다.
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와 잠깐의 여유가 생기면 바로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교전을 항상 놓아두고 급한 마음 없이 한 말씀 한 말씀 천천히 읽었습니다. 교전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보다는 지금의 저의 마음 상태를 바라보면서 교전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저는 마음 공부의 시작은 움직이기 혹은 행동하기라고 생각합니다. 교전을 손에 들고 읽는 것도 움직임이고 오늘 이렇게 연합합회에 온 것도 행동입니다. 그 안에서 배움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 공부 혹은 깨달음이라는 것이 아주 큰 것을 알게 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공부는 나의 말투, 습관,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안에서 경계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지만 예전에 마음 공부하지 않았던 저는 경계가 오면 바로 짜증부터 내고 공부하려는 마음보다는 상대방에게 화부터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금 나에게 이 경계가 왔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잠시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 다시 한번 경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공부가 잘 되고 또 어떤 날은 공부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냥 그대로 제 마음을 바라보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마음 공부한 사람과 마음 공부 안 한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들어 저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질이 개벽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정말로 감사합니다. 물질이 개벽되었기 때문에 혼탁해진 내 정신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핸드폰, 자동차, 명품 가방, 그것에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의지가 생긴 것이니 물질이 개벽된 이 시대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많은 경험을 통해 원불교 교법을 공부할 것입니다. 제가 그랬듯이 원불교 교전의 한 글귀가 삶에 지쳐있는 누구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물질은 눈에 보이는 것이니 고장이 나면 고치고 고치지 못하면 새로 사면 되지만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니 항상 체크해주고 서로 공부하자고 챙겨주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교무님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마음 공부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TV 감상담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